안녕하세요. 기출문제입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적성교도소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었던 에피소드 같은데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 가득한 6화 적성교도소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교도소에 어떻게 좀비 바이러스가 퍼졌냐에 대한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탈출러들이 들어오기 몇 주 전 적성교도소 보안과장 허석강은 독방 수감자 중 PDS 바이러스와 유사한 증상을 가진 사람을 발견합니다. PDS 바이러스 분야 최고 권위자인 이영구 박사에게 문의를 한 결과 바이러스는 아직 완벽히 사라지지 않았고 사자회와 같은 다른 범죄 조직에는 PDS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 그렇다면 좀비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교도소 내로 들어오게 되었을까? 물론 당연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들어오게 되었을 수도 있지만 적성교도소장과 구경만이 모종의 커넥션을 하고 있었다는 점과 구경만과 방송호가 감방이 아닌 별관 통제실에 있었다는 점, 시즌3 좀비 공장에서 좀비들을 사고 파는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미뤄보았을 때 구경만이 탈옥을 하기 위해 좀비 바이러스를 적성교도소 안으로 들여왔다는 스토리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영구 박사님과 적성교도소장의 메일에서 저희 연구소로 찾아오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를 보며 드는 생각인데, 나중에 시즌5나 이후에 사자회에게 습격당한 연구실이 아닌 이영구 박사님의 새로운 연구실 관련된 에피소드가 하나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자, 다음은 너무 아쉬운 장면이죠. 버스에 있던 이조동을 구하고 나오는 도중 운전석에서 좀비로 변해가던 교도관 때문에 경적이 울리게 되고 탈출러들은 버스 경적에 허둥댄 나머지 정문초소의 문을 열지 못하고 탈출에 실패하는 장면인데요. 저는 여기에서 탈출 실패의 원인이 몇 가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첫 번째, 탈출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브레인 신대장이 좀비가 되었기 때문에 남은 탈출러들의 매뉴얼 이해에 약간의 구멍이 생겼다는 점이겠죠. 교도관실에서 보안 매뉴얼을 읽을 당시 마지막 줄을 보면 교도관 카드키, 사용 가능 구역, 본관 통제실, 별관 통제실, 교도관실, 관구실, 정문초소 이렇게 정확하게 쓰여 있었으나 3번 관구실, 열쇠 보관함, 취조실, 관리실, 정문초소 컨트롤박스, 당직교도관이 관리한다. 이 항목에서 당직교도관 이조동이라는 인물에 관심을 더 가진 나머지 정문초소가 카드키로 열린다는 생각은 크게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당직 근무자 이조동에게도 탈출 실패의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운동장에 있던 버스에 올라타 이조동을 달랜 후 데리고 나오는 장면을 다시 한번 보면 다 왔어요. 이제 저희랑 함께하면 나갈 수 있어요. 저한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정문 문을 열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자 열쇠를 건네주는 이조동 교도관. 정문을 열려고 하면 초소 안에 있는 컨트롤 박스에서 열어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 박스 키를 넘겨줬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이때 컨트롤 박스 키가 아니라 정문 초소 카드를 줬다면, 혹은 컨트롤 박스로 열 수 있는 키와 정문 초소를 열 수 있는 카드 키 둘 다 줬더라면 탈출러들이 정문 초소 앞에서 문을 열지 못해 탈출에 실패하는 일은 없었을 것 같네요. 세 번째,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탈출에 실패하게 설계했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초반에 한 명을 떨어뜨리고 어렵게 가려고 한 부분도 있었지만 제가 더 확실하게 느꼈던 부분은 좀비가 된 교도관들의 카드키였는데요. 이게 관구실에 있던 교도관 좀비가 목에 차고 있던 카드키고, 이건 소등 이후에 나온 다른 좀비가 차고 있던 카드키입니다. 왜 때문에 카드키가 보이지 않는 거죠? 분명 인서트에서는 안에 카드키가 있었는데, 이 점을 보았을 때 만약 카드키가 한두 장 더 풀린다면 정문초소 문을 열기가 더 수월했을 거고, 그렇다면 탈출 성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카드키를 찾지 못해 허둥대다 실패했으니 제작진 측에서 난이도 조절을 위해 다른 좀비의 카드키를 회수해갔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탈출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이 부분이야말로 나중에 스페셜에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몇 가지 방법들을 종합해보자면, 버스에 들어가기 전 초소를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 RC카를 버리지 말고 더 이용했어야 한다. 무전기를 이용해 좀비들을 정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뜨려 놓아야 했다. 불빛이 비추는 반대 방향인 버스 뒤로 뛰어야 했다. 한 명이 희생하더라도 교도소 내부에 유인 후 문을 잠궜어야 한다 등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었으나, 사실 현장에 있었던 탈출러들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여유도 없었을 뿐 아니라 멈춰있던 버스가 갑자기 울릴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도 제작진 측에서 애초에 계획했던 게 어떤 루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니 스페셜에서 풀어주기 전까지는 상상에 맡기는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적성교도소 탈출 실패가 마냥 별로였던 건 아닌데요. 물론 마지막에 탈출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남긴 하지만 탈출에 실패했던 다른 에피소드 무광교도소와는 다르게 앞부분부터 신대장 탈락이라는 긴장감 넘치는 사건과 그것으로 인한 남은 탈출러들의 깊은 몰입도, 초를 다투는 상황이나 암전 같은 텐션을 높여주는 장면까지 이런 것들 때문에 탈출 실패라고 해서 단순히 망한 에피가 아닌 실패의 재미도 알게 해준 갓 에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7화 크레이지하우스 예고 분석입니다. 우선 크레이지하우스를 초록창에 검색해보면 변형 체스가 가장 먼저 나오는데요. 규칙은 복잡하니 넘어가도록 하고 예고에서도 탈출러들이 둘러앉아서 뭔가 하는 장면이 나왔죠. 자세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땡겨보면 앞에 나왔던 흰색 폰, 검은색 나이트, 주사위로 보여지는데요. 이 판을 바라보며 잡히면 끝이야, 빨리 도망가야 돼 라고 말하기도 하고 방의 조명도 갑자기 변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자마자 주만지 아니야? 라고 말했는데요. 워낙 유명한 영화지만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약간 설명하자면 보드게임의 이름이 쥐만지고 이 게임을 시작하면 보드게임 안에 있는 함정들이 현실에 나타나고 게임을 끝내기 전에는 절대 멈출 수 없는 룰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서류봉투 느낌의 같은 문양이 그려져 있던 곳에는 아마 보드판의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요. 여기서 또 하나 다른 영화와 비슷한 점이 TV 속에 한 여자와 군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오고 여러분 마지막 폭발테러 장소와 시간을 알아내 주십시오 라고 하죠. 이 장면은 영화 소스코드와 굉장히 유사한데요. 모니터에 사람이 서 있는 장면이라든지 폭탄의 장소를 알아봐 달라는 미션이라든지 여러모로 같은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소스코드는 어떤 내용이냐? 인간이 죽어도 8분의 기억이 남아있다는 설정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로 8분 속에 있는 과거의 실마리를 이용하여 미래의 폭탄 테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연관지어 테러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SSA와 연관된 세계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제 생각으로는 소스코드에서 따온 가상의 공간, 꿈, 타인의 기억과 같은 공간과 그 공간을 이동하려면 주만지의 보드게임과 비슷한 게 필요한 새로운 독립 유니버스가 아닐까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예고에 나온 장치 때문에도 있는데요. 우선 탈출러들이 건물로 진입하는 이 장면, 건물의 층고가 생각보다 높아 보입니다. 한 2, 3층 정도의 높이로 보여지는데요. 다음으로 여러 다른 느낌의 방이 나옵니다.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식탁으로 봐서 가정집 주방 느낌의 공간, 화학제품이 늘어져 있는 실험실 느낌의 공간, 침대가 있고 포스터들이 붙어있는 침실 느낌의 공간, 이렇게 보여준 장소만 해도 3군데나 되는데요. 여기서 옆에 보이는 문과 아래 살짝 뜬 듯한 공간의 넓이가 같은 부분이나 다른 방에도 사각 틀이 있는 걸 봐서는 뭔가 사각 틀 자체가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주 잘하면 시즌1에서 처음으로 대탈출 뽕맛을 느끼게 해줬던 리프트로 움직이는 장면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이렇게 공간적인 부분과 앞에서 얘기했던 걸 정리해보면 방에 있는 사각 틀 안에서 보드게임을 하면서 연결되어 있는 다른 기억의 방으로 이동되는 느낌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그리고 자잘한 분석으로는 칠판에 나온 화학식 기호는 질산칼륨, 황, 탄소, 황화칼륨, 질소, 이산화탄소로 아래에 있던 공식을 검색해보니 흑색 화약과 로켓 캔디를 만든 화학 공식이었고요. 실제로 2014년에 이 공식을 이용해 익산에서 테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 안에 붙어있는 포스터를 전부 찾지는 못했지만 찾은 포스터의 대부분이 살인이나 범죄 관련된 오래된 공포 장르였으며 쥐약 옆에 쓰여있던 한문은 죽일 살, 쥐서, 약제제, 말 그대로 쥐를 잡는 약이라는 뜻입니다. 6화 적성교도소 리뷰와 7화 크레이지하우스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빵바.